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풍전등화를 지나서 백척간두에 서 있고, 쉬운 말로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이 해체하기 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흡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내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여, 그때가 한번 행사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4.19 때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했죠. 그리고 5.16 그건 군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가 되었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헌영하고 싸워서 이겨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6위 그리고 군사력 6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북한의 사주를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또 문재인 흘러가면서 지금은 아마 대행자가 지금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해방 후 80년 동안 한 번도 대한민국의 적화를 포기한 적이 없고 끊임없이 공작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될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서 이제 우리의 자손 대대로 물러줄 것인가, 오히려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의 뛰어난 G2국가로 갈 것인가, 이 결정을 내일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보여드린 대로 띄워주시면,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험해졌다. 여기에 국가가 위험해졌다는 이 말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에 건국 후 또 해방 후 80년 동안 가장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6.25 때보다가 또 4.19 때보다가 훨씬 더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국가가 위험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귀국하여 45년 10월 16일 날 귀국을 해서, 그때는 문맹률이 말이죠.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문맹률이 80%였어요. 80%. 한글을 못 쓰는 거예요. 한글을 못 쓰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을 데리고 이승만은 정말로 그 화려한 아이비리그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고 프리스턴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런 분의 그 차이가, 한글도 못 읽고 한글도 못 쓰는 국민들의 80%를 데리고 건국을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승만은 해냈습니다. 박헌영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국을 했던 것은 말이 안 통하니까 동네 다니면서 영어가 아니라 한글을 못 쓴다니까요. 한글을 못 써요. 조선 말기에 그
찌꺼기들이 그대로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요 90%가 종이었어요.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양반 주인은 1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종이었어요. 이런 국민들을 데리고도 이승만은 건국을 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내느냐. 동네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냥 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비리그 박사님이 연설한다고 말을 듣겠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감성에다가 호소했습니다. 그냥 울어. 그냥 웁니다. 울면 동네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그래도 한국의 최초의 박사인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죠. 그때는 이승만 박사. 이승만은요 대통령 된 뒤에도 박사라 그랬어요. 이승만 박사. 주위에 일하러 가던 사람들이 쭉 30-40명 모여요. 모이면 이승만이가 그냥 울어요. 울면 그 동네 사람들이 희롱을 하며 놀려요. 박사 양반 말 좀 해봐. 박사 양반 아니 뭐 미국에서 뭐 공부하고 왔다며 울지 말고 말 좀 하라고. 그때 이승만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빨갱이는 안 돼.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입니다. 계엄령. 빨갱이는 안 돼. 여러분들은 빨갱이가 뭔지를 몰라. 나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빨갱이가 뭔지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절대 빨갱이는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동네를 가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눈물과 감성으로 국민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오늘 이 시대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학 나왔죠. 다. 한글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이. 국민의 인구 숫자 5,300만 대보다 더 많아요. 자동차 숫자도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냐. 그런데 옛날 사람만 못한 거야. 옛날 사람은 말도 못 알아듣고 글도 못 썼는데도 이승만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국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배울 거 다 배우고, 특별히 대학 교수들이요. 대학 교수들이 성명서, 좌파 교수들이 성명서 내는 거 보라고요. 민노총이 또 떠드는 거 보라고요. 이건 본정신하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본정신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옛날에 1000배, 10,000배보다 더 많은데 지식과 지각은 다릅니다. 지식과 감성은 또 다릅니다. 인격의 3대 요소가 있죠.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 아는 거. 지식입니다. 지식. 그 다음에 정. 감정이죠. 감정. 그 다음에 의.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80년 전의 사람하고 아는 것은 1000배, 10,000배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감성, 감정, 이거는요, 옛날 사람만 못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사악해졌을까? 아니,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계엄령의 그 전문을 딱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정상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계엄문 전문을 보고 그래도 국민들이 모르니까 제2차 계엄령의 그 원문을 다시 해설한 그건 약 한 30분 가까이에 왜 내가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2차 국민 담화문을 다시 또 발표를 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정말로 저는 정말 울었어요. 왜 그러냐. 그 중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계엄령을 내가 왜 선포했으며 하면 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나로 하여금 눈물 나게 했던 것이 뭐냐. 부산에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와서 미국의 7함대가 부산항에 딱 정박해 있으니까 그것을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한 거야. 중국의 유학생 중에 상당수는 간첩입니다. 간첩.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수도권에 와서 사는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조선족 합해서 100만입니다. 100만. 나머지 사람들 합해서 120만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선족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야. 와서 드론으로 촬영했는데 노트북을 뺏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2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부산 항구에 미국의 함대, 미국의 상선 이걸 출입하는 것을 다 그것을 알아냈어요. 이건 대통령의 제2국민 담화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첩 중에 간첩이죠.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들이 간첩 활동하는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국회한테 외국인도 간첩질을 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 192석은 딱 한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여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이거는 간첩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미 간첩에 연계되어 있거나 의심하지 않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을 이것을 처벌하겠다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다 넘겼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국민들이. 결국은요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국민. 국민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인들은 영종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입니다. 바로 저 세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가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을 했어요. 그게 중국의 공안에 지시를 안 받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체포를 했으나 처벌할 법이 없어. 그래서 대통령이 제2의 국민담화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하고 제안을 했더니 이재명이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이재명의 발언 알죠? 이재명의 발언. 뭐라고 말합니까? 이재명이가. 김일성, 김정일 폄훼하지 말라.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야당 대표인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니까 이재명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입니다. 과거에는 박헌영 대 이승만의 대결이었었고 똑같은 역사가 흘러가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재명의 본체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도 이것은 실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원고를 써서 읽은 거예요. 당무회의에서 이것도. 이런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반응이 없다. 누가 국민들이 다 대학 나왔다고 누가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듣고도 분별이 안 되고요. 이런 말을 듣고도 저 사람의 본체가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포기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이재명의 주장은 다시 우리 광고를 띄워주시면 이재명의 주장이 있어요.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험해졌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언제? 이것도 찔끔찔끔 할 것 없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됩니다. 물론 날씨가 춥죠. 춥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저 한남동 대통령 공간 입구에서 오늘도 밤을 새면서 내가 어제도 전국을 한 바퀴 다 돌면서 국민들을 깨우치려고 예산, 당진, 서산 그리고 또 목포, 순천 그리고 공주 그리고 청주 왜 내가 이렇게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왜 이렇게 돕니까? 국민들이요 80년 전에 국민들만도 못해. 지금 국민들이 분별력이 말이야. 아는 거는 더럽게 많은데 이게 감성지수와 행동하는 결단하는 이 결단력에 대하여 분별력이죠. 분별력. 다른 말로 분별력은요 옛날 80년 전의 사람만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나는 국민들을 깨우치려고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이번 주에 초강행군을 해가면서 지금도 보십시오. 아침 7시에 내가 또 방송하는 걸 보라고요. 내 이 방송 끝나면 고성국 방송으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봉규 박사님 방송에 또 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방송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페넷마이크 또 갑니다. 황장수 또 갑니다. 신의 한수 또 갑니다. 오늘도 나는요 밤 10시가 되어야 또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저 한남동에 그 모인 사람들을 또 내가 격려하러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국민혁명의 총사령관으로서 내가 안 가면요 사람들이 힘을 잃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 또 가야 돼요. 오늘도 살인적인 스케줄로 저는 하루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게 시간이 다 지났고 헌법 위에 있는 권위 국민 저항권입니다. 이것을 한번 행사한 적이 언제 있었냐? 4.19 때입니다. 4.19 그건 학생들이 했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까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돼요. 휠체어를 타고도 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몇 명이 와야 되느냐?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면 이제는 헌법 위에 있는 권위를 집행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국민 저항권입니다. 다른 말로는 혁명입니다. 혁명은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모이는 자체가 혁명이에요. 1,000만 명이 한 자리 모이면 아마 이재명은 자살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북한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마 행동할 것입니다. 왜? 1,000만 명의 위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주장은 요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리고 대기업 해체. 이게 이재명의 주장이에요. 이재명은 이걸 뻔뻔스럽게 아까도 들었습니다마는 김일성,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 이거는 보안법으로 체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힘 정당 108석 이 국회의원들요, 그 중에 한 10명 빼고는 이놈들도요, 멍청한 놈들이야. 그게 주로 다 경상도에서 당선된 놈들이요. 이놈들은요,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4년 후에 또 어떻게 공천받을까, 이것만 연구하는 놈들이요.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근데 몇몇 국회의원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번에 초선으로 비례대표로 된 전민전, 김민전 의원님. 어제도 그 백골단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연설하는 거 봤죠. 그것 때문에요, 저하고 김민전 의원하고 그 다음에 또 윤상현 의원은요, 아마 오늘 새벽에도 지금 또 한남동에 가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하나가 와서 응원을 하고 격려하고 인사 한번 해주고 보통 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민주당에서 저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어요. 첫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미 내란 선동 혐의로 감방 3번 갔다 왔어요. 100% 무죄 받았어요. 100%. 근데 이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요? 국민들을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정강훈 나쁜 놈, 김민전 나쁜 놈, 윤상현 나쁜 놈, 이렇게 하려고. 심지어 윤상현 의원이 1월 1일 날 그 대통령 관저 앞에를 갔더니 저한테 90도로 세배 인사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좌파 언론들이 윤상현이가 정강훈한테 굴복했다. 윤상현 의원은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는 윤상현 의원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가조찬기도회 지금 아마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를 만났으면 목사한테 세배하는 도구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만나러 가면 미국식은 일본식 인사를 안 해요. 뭐 90도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안 해도 말로, 표정으로,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해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목사라 그러면요, 깜빡 죽어버려요. 그냥 다. 제가 상원 의원들한테 가서 대화할 때에 제가 무슨 뭐 쩔쩔매면서 사정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나는요, 갑의 위치에서 말해요. 이승만처럼 큰 소리 치면서 말해요. 왜? 그 사람들은 교회 가면 집사거든. 나는 교회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상원 의원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요, 다 내 말을 맞다 그래요. 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나한테 90도로 세배 인사했다. 이걸 가지고 한겨레가 말이야 공격을 하고 정강훈한테 굴복했다. 야, 이 한겨레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아.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한겨레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좌파 유튜버가 또 똑같이 또 그따위로 방송을 해요. 그렇게 북한으로 가고 싶으냐? 좌파 개딸들, 그리고 민노총 중에서 10% 간부들, 그렇게 북한으로 가고 싶으냐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처럼 북한으로 가세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10만 명을 보내줬어요, 북한으로. 보내줬다고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 근데 왜 대한민국 전체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이 말이야.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죽지 않습니다. 지금 한남동에서 지금 관저 앞에서 오늘 밤에도 5천 명이 잠을 포기하고 버스 안에서 버스들을 제가 선지자의 영을 받은 게 틀림없어요. 나는 이럴 때가 올 줄 알고 버스를요, 버스 회사, 관광버스 회사를 한 개 샀어요. 지금 한 30대 돼요, 버스가. 내가 이 버스를 확대해서 3,518대를 버스를 확대하려고 그래요. 관광버스를. 동네별로 한 대씩 다 박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는 니들이 밥 먹고 살아. 뭐 단풍놀이를 가든지 하고. 그러나 광화문 집회할 때는 3,518대가 다 동원해. 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이미 약 30대 이상의 35대인가 관광버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제가 인수. 그러니까 지금도 그 버스를 한남동에다 대놓으니까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그 추웠던 바깥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버스 안에 와서 잠깐 잠을 자고 몸도 녹이고. 제가 이렇게 빨리 빠르단 말이에요, 판단이. 이런 얘기를 하려면 또 이건 또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 보십시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지금 북한의 연방제로 가자, 대기업을 해체하자. 저게 인간입니까? 그러나 윤석열의 주장은 완전히 반대예요. 자유통일로 가자는 거야. 윤석열은 자유통일로 가자. 그리고 한미일을 더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한미일.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누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정치 체제가 같은 데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북한하고 말도 같이 쓰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피를 받은 사람이지, 마지막은 북한을 우리는 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체제가 다르니까. 그 언어,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족,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 이념입니다. 이념. 지금은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딱 지금 전 세계에서 다 갈라져 있어요.